사건 희생자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오열 속에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북녘의 농민들을 돕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농민들이 앞장서 마련한 통일 트랙터의 출정식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밀양에 들어설 우리나라 최초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오열 속에 희생자를 떠나보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한결같이 희망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마지막 길을 나서는 희생자들. 64살 김모 씨, 58살 이모 씨, 18살 최모양, 12살 금모양 등 지난 21일 먼저 발인한 74살 황모 씨를 제외한 4명입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희생자들의 슬픔도 남달랐습니다. 다니던 학교에 운구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등교한 12살 금모양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18살 꽃다운 나이의 여고생 최모양도 정들었던 학교를 찾아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중상자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경상남도, 진주시 등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피해자 이주를 지원하고 경찰은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에 책임지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희생자분들의 뜻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희생자 장례는 끝났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의 예방 대책과 조현병 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데도 안인득의 정신질환 정보는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예정 없으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지부서에서 이런 환자를 발견했다고 저희한테 그분의 정보를 주라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달 초 통과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역시 입원과 퇴원 환자에 대한 통보만 의무화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을 신고하면 경찰과 소방, 보건당국 중 어느 쪽에서도 신고를 받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전담팀 구성과 인력 확충, 야간 휴일 근무 체제 구축,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돼 있는 예산 체계의 개선 등이 필수적입니다. 안인득 관련 민원이 7차례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또 다수 주민이 청원이 있을 때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환자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여파로 도내 지역 축제들이 축소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소로는 안인득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제9회 경남정부와 농업인 농산물 페스티벌의 행사 가운데 흥겨운 공연과 어울림 마당을 빼고 농산물 전시와 직거래 장터만 차분하게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 열리는 사천 와룡문화제와 고성 당항포 대첩축제,
하만 아라제 등의 행사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5일 진주시내버스 운송원과 현실화를 내걸고 45m 철탑에 오른 삼성교통노조 김영식, 문정식 조합원이 오늘 고공농성 50일째를 맞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두 조합원들은 동료 조합원들에게 철탑 농성 50일, 돌고 돌아 허탈한 제자리, 혹시라는 기대감을 버린다. 결국 막다른 곳, 단식이라는 극단을 선택한다는 글을 남기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북녘의 농민들에게 보낼 통일 트랙터의 출정식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북 제재로 막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자며 농민들이 앞장서 마련한 통일 트랙터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막 출고된 트랙터 한 대가 선보입니다. 북쪽의 농민에게 보낼 트랙터입니다. 진주의 농민과 시민들이 통일쌀 판매와 모금으로 만든 기금 4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이 통일 트랙터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임진각에 직결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의 농민과 시민들이 마련한 통일 트랙터는 현재 28대.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본부는 내년까지 100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의 시작을 알렸던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처럼 농기계로 분단의 선을 넘자는 의미를 통일 트랙터는 담고 있습니다. 북쪽에 논밭을 갈고 북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남쪽으로 오고 우리 남쪽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북쪽으로 가서 진정한 통일 농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운동본부는 대북 제재로 사실상 중단된 농업과 농민 교류의 재개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 통일 트랙터가 그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농민을 돕고 1주년을 맞은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통일 트랙터. 하지만 운동본부는 대북 제재로 당장 북녘으로 달려가는 건 불가능해 오는 27일부터 휴전선 앞 임진각에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밀양에 착공합니다. 이에 발맞춰 세계 수준의 나노융합 제품이 상용화되면서 경남이 국내 나노산업 중심지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편백나무 공간 안에 대면적 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리 온도를 조절하자 금세 50도까지 올라가 찜질방 기능을 대신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비롯해 싱크대나 거실 바닥에 설치하면 난방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자파까지 차단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의 핵심은 유리에 코팅된 탄소 나노 소재. 수족관을 만들어 열대어를 키우고 온실에 적용하면 열대 작물 생산도 가능합니다. 열대 작물이라든지 열대 식물들을 키움으로써 좀 더 제품을 식물의 다양화 아니면 먹거리의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이처럼 나노융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두 70여 곳. 하지만 이 기업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노융합 국가 산단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나노융합 제품의 상용화를 돕는 지원센터가 오는 9월 산단에 문을 엽니다. 또 정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조례로 제정한 최대 5억 원의 이전비를 비롯해 각종 보조금과 이주 정착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노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단지, 그리고 연구센터,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세계 4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나노융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경남의 기업과 기관들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으로 정하고
오는 25일 노무현 재단과 김대중 도서관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 행사와 전국 4개 권역 시민문화제를 엽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일인 다음 달 23일에는 봉화마을 묘역에서 추도식이 엄수됩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의 중요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추진단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확보에 나선 한편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이 10년 연속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부터 8명의 학생이 중국 5성급 호텔과 무역회사 등에 파견됩니다. 남해대학은 또 경상남도 청년 해외 인턴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싱가포르와 중국 등 동남아의 모두 10명의 학생을 인턴 실습생으로 파견합니다. 경상남도가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안심 스크린을 시범 설치합니다. 도는 범죄 발생 빈도와 이용객 수, 권역 분배 등을 고려해 진주와 김해, 양산의 다음 달까지 안심 스크린을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도는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 전 시군 공중 화장실로 확대하고 민간 영역까지 설치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중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사업 2개 분야 41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지역 소규모 단체나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도가 강사료와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은 28년 만에 산업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예고안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조건을 구체화했지만 위험 작업 범위와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직종이 협소한 점 등을 들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위기로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 동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 고성군 등 경남 3개 지역의 산업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산업위기지역 현장 실사단이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최근 조소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주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1, 2년 동안 중소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석유 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구입, 보유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매점 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다음 달 10일까지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도는 가축방역관리 전담관으로 구성된 14개 점검반을 꾸려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양돈 농가의 열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군 한돈협회 지부장 면담도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사율 높은 급성 전염병입니다. 올 1분기 거래된 경남의 아파트 가운데 전세 최고가는 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경남 아파트 1분기 전세거래 현황에 따르면 창원 메트로시티의 195.1제곱미터가 7억 원에 거래되며 도내 최고를 기록했고 창원 용지 아이파크 100.1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 창원 노블파크 129.5제곱미터가 5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분기 전세가가 5억 원 이상인 곳은 경남의 모두 4곳으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던 2015년 3곳보다 1곳 늘었고 최고액도 당시보다 2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의 선사와 1조 1천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1개에 대해 발주처 파트너사와 해당 정부 승인 조건으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